주변에서 판넬 작업들을 보면은 상당히 마이크론 레벨의 건축물 현상 특성들을 도면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들, 건축물의 용도, 층수, 노후도, 그 이외에도 연상 면적, 바닥 면적, 건축 면적 이런 것들을 도면화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은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QGIS 불러와서 이러한 도면화하는 작업들을 볼 텐데요. 일단은 GIS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자료에 GIS 파일을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문건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요 해당 zip 파일을 여시면은 shape 파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shape 파일을 QGIS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오픈하죠? 그죠? shape 파일이니까 어때요? 벡터 레이어를 클릭해서 가져와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앞쪽 폴더를 풀면은 요 파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shape 파일을 선택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값 정보는 기존의 WGS84를 그대로 준용해서 오픈을 하면은 실제 서울시 소재의 상당히 많은 건축물의 정보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어요. 그죠? 크게 보면은 구분이 안 가지만 조금 줌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건축물에 대한 shape 파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체 서울시 전체의 건축물 수가 그쵸? 쭉 집계되고 있죠. QGIS에서 불어오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어때요? 한 71만여 개의 퓨처 건축물 수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필드값 변수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 대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성 값들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QGIS를 처음 배울 때 어때요? 이런 필드값 네임은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우리가 말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앞 글자도 뭐 특수문자로 시작하는 거 하지 말고 영문으로 표기를 하는 걸로 우리가 약속했어요.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 변수값이 의미하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크 에어리어는 건축 면적, 그죠? 토탈 에어리어는 총 면적, 그죠? 이거는 뭐 측면적, 높이, 용도,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값들은 우리가 이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FAC 빌딩 엑셀 파일을 여시면은 그 변수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실제 해당 변수 값이 의미하는 것들 정보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해당 변수의 타입들, 그죠? 뭐 수치로 되어 있는 자릿수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변수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PNU 코드는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이듯이 해당 필지에 고유한 토지 코드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건축 면적, 연면적, 대지 면적, 높이, 구조, 용도, 그죠? 쭉 나와 있고, 뭐 건축물의 승인일자, 변경된 일자,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노후도 같은 경우도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당 컬럼의 이름, 변수 특성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해당 특성값들을 우리가 도면화하는 과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레이어는 이런 식 서울 전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건축물 마이크론 레벨에서 만약에 한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굳이 이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말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만큼 용량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보고자 하는 특정한 사이트를 한번 임의적으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쪽 우리 학교 쪽도 괜찮고, 그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우리 사이트가 있는 창동선계 지역 또 여러분들이 추후에 개별적으로 한번 과제로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랜덤하게 그냥 뭐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정도 블록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전체 지역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이 해당 지역만 한번 셀렉트를 할 계획인데, 자, 우리가 이 보여준 레이어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할까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바로 여기, 그죠? 이런 식으로 셀렉을 하고 우리가 바운더리를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걸려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다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때요? 이쪽에 있는 내용만 내가 필요한 바운더리예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선택된 것들 중에서 일부를 빼야겠죠, 그죠?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은 해당 값들이 빠지게 돼요, 그죠? 좀 확대해서 이 지역을 다 하면은 어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서 지정해 주면은 이 지역이 빠지겠죠, 그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냥 해당 포인트를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한 객체만 선택하면은 우리가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다 컨트롤 키 누르고 빼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빼주고, 빼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속간해서 해당 부분의 건축물만 선택한 결과입니다. 실제 오픈 테이블을 통해서 선택되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되어진 있는 것만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이제 서치 전체 데이터 중에서 실제 요 한 블록 내에 있는 건축물만 솎아질 거예요. 근데 워낙 좀 블록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총 1075개의 객체가 나와 있어요, 그죠? 요 해당 레이어만 별도로 우리가 레이어로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이브 에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 레이어만 별도로 관리를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서울 테스트 실제 요 레이어가 저장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바탕화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값 정보는 그대로 오픈할 때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실제 요 선택되어져 있는 객체들만 가지고 오겠다, 그죠? 그리고 실제 요 셀렉트한 레이어를 요 맵에 가지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K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죠?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하나의 레이어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좀 이렇게 좀 몇 개, 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바로 그냥 없애버릴까요?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전을 시킵시다. 그죠? 그러면은 바뀌었죠. 그죠? 아까는 두 개만 선택했는데 한 것들을 반전을 시켜버리니까 나머지 것들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실제 빠져있는 두 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있는 두 개만 두 개의 선택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지우고 싶을 때는 편집을 눌러주고 그죠? 편집을 눌러준 다음에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실제 세이브 하게 되면은 빠져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요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건축물 정보 중에서 우리가 용도에 대한 부분도 그죠?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도면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클릭, 프로퍼티, 건축물 용도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해당 컬럼은 쭉 나와 있으면은 여기 유저빌리티를 클릭해주고 색깔은 랜덤 컬러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실제 요 값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엑셀 값 중에서 건축물 용도 코드라는 것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파일을 열게 되면은 요 넘버에 대한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해당 값이 무엇인지를 이쪽 범 내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보면은 코드값 100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주택, 2000번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은 공동주택, 3000번은 제1종 근생, 그죠? 4000번은 제2종 근생. 이런 식으로 일일이 좀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이 레이블 값을 우리가 나중에 도면으로 표기할 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레이블 값들을 달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쭉 해서 여러분들이
값도 시설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쳐냅시다. 숙박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상당히 많네요. 그죠? 자동차 그 다음엔 기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죠? 이런 경우에 색깔이 랜덤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레이블 네임을 적어 준 거 이외에도 프로버티로 들어가서 그죠? 아까 작업했던 내용이 남아있죠. 그죠? 이 색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노란색 정도 그죠? 찾고자 하는 색깔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황색 필 나는 값으로 우리가 이 정도 값이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잡아주고 오케이. 일정 근생은 상업시설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주는데 약간 빨간색으로 가줍시다. 이전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조금 트랜스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이거는 아주 빨간색으로 오케이. 종교시설은 나름대로 공공 쪽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 정도 색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교육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의료시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공공업무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합시다. 숙박은 상업시설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공장은 지금처럼 이 색깔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창고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비슷한 색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기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동주택과 학교 나머지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우리가 단독주택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의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다음에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핑을 도면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New Print 컴포저를 클릭해줘서 렌더 유즈 타이틀을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출력창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뭐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잡아주고 실제 해당 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지고 오는 것들은 요 종이를 펼친 것처럼 이렇게 해줘가지고 잡아주면은 실제 그 화면이 잡히게 되죠. 그죠? 이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확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볼을 조절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적정한 비율을 잡아보고 더 줄여야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실제 텍스트를 지정해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토지 이용 현황, 그죠? 그래가지고 폰트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 센터에 오케이를 하고 센터에 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그죠? 이거는 폰트를 클릭해주고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좀 작나요?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한 48 정도로,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마진을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축척, 그리고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동적으로 스케일 바가 나오게 됩니다. 밑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표시해주고, 실제 이쪽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들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우게 되면은, 그죠?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스케일 축척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늘려볼까요? 그죠? 나름대로 확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범례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기에 있던 레이어인데 지울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주변부의 건축물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이거는 회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투명도도 한번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옅게 표현을 하면은 아까보다 수월하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좀 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수월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 주변부의 상황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쉽게 연동이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네요. 그죠? 자, 맵 여기서 네,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레전드도 요 resize to fit을 해제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에어리어를 그죠? 그리고 이 해당 면적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여기서 이 마지막 해당 레이어를 감추고 싶으면은 포지션으로 가서 높이를 조금 조정해주면은 올라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클릭해주면은 요 XY 값들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도면을 우리가 JPG 그림 파일로 한번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서 컴포저에서 익스포트 해서 이미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JPEG으로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300dpi 픽셀 잡아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의 JPG 파일로 우리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JPEG으로 세이브 에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요 파일도 추후에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QGIS 파일로 우리가 세이브를 그죠? 렌더 유즈 하게 되면은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변수 값들을 좀 도면화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property 가서 뭐가 있을까요? 노도, 높이 같은 경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테고리보다는 그레이주에이트로 한번 설정을 하고 하이트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높이가 높은 값들과 낮은 값들을 이렇게 푸른색 계통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눌러주면 5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밸류 값에 따라서 가령 뭐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값들을 정해주면은 한 뭐 5m 저기는 뭐 이게 높이기 때문에 이하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범주를
지금 현재 높이 값이 층수인지 미터 값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터 값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설정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마도 그 가장 진한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은 타워형 주상복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건축물의 층수를 표시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토지 용도, 토지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로 표시를 했지만 지금처럼 같은 일정한 수치의 어떤 레인지를 보이는 것들은 같은 톤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옅은 톤으로 있는 부분과 진한 톤으로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이 범례를 보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쉽게 높은 층과 낮은 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이외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것도 범례와 스케일을 이렇게 뉴 프린트 컴포저로 하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로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이외에 다른 변수도 여러분들이 쉽게 나머지 것들도 한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노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드 이어 변수 값이 나와 있는데 일정 부분의 필드 값들이 비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실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실제 누락되어 있는 건축물 정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신축되어 있는 건축물과 오래되어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기타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가 쉽게 높이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옅은 색깔, 그러니까 단색일 경우에 옅은 톤과 진한 톤으로 우리가 건축물 높이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이 연상 면적, 그죠? 연상 면적과 건축 면적과 총 면적, 우리가 다른 변수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다른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2바이트인데 실제 척추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11과 21 그죠? 아마도 이 값들은 우리가 90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요 필지 값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아마도 대부분의 건축물이 뭐 구조로 보면 어때요? 벽돌식과 뭐 콘크리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 연도가 높은 것들은 뭐 목조나 벽돌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그죠? 다른 21 코드로 구분될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의외로 구조 같은 경우에는 11과 21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죠? 51, 32 몇 가지 타입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필드값, 그죠? 연면적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도면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요 해당 지역 말고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실제 우리 상계역, 그죠? 창동 상계 지역의 그 노원역과 창동역 그 하단에 있는 기성시가지를 우리가 이런 매핑을 통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서 단일 용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다양한 어떤 건축물 정보를 다 활용할 수가 없지만, 기성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지역, 일정 이용 근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도면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 여러분들이 그 창동상계 그쪽에 있는 역세권 주변의 지역들을 오늘 설명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과제로 우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실제 통합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요 동영상 내용들을 쭉 리뷰를 해서 창동상계 지역 하나,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다른 우리가 아파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들을 랜덤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서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역에, 그죠? 창동상계 지역,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그죠?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측면에서 두 지역을 선정해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JPEG으로 엑스포트를 하고 세이브를 해서 해당 바운더리만 우리가 컴포저 파일로 만든 것처럼 그 두 가지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 주 과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